하고 싶은 일을 쫓아 나홀로 항해를 계속하는 그림 작가들을 위한 시부터 일러스트레이션 팟캐스트 본방 2회 홍보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꿈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이야기 1팟 2회. 오늘은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탄고양입니다. 프리랜서 글작가이자 그림 도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블로거입니다. 또 네이버 일러스트 카페 방사의 스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하는 희입니다. 저는 스튜디오 썸띵이라는 아트 스튜디오의 전 대표였고 현재는 프리랜서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하는 슈에입니다. 저는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이고 네이버 카페 일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2회로 다시 찾아왔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 후에 저는 많은 피드백을 들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는 소개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자세하고 감사한 격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만들어서 한번 방송에서 읽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부분이라 피드백은 다양하게 있었고요. 그래도 대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좀 있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는 거는 무슨 그럴 줄 아무래도 그 얘기인가요? 그 얘기죠. 그렇죠. 네. 돈 얘기를 많이 했죠. 네, 2부에서 돈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1회 때부터 사실은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랬죠. 네. 부스라든가 대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엑셀로 돌려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저희도 한번 가능한 부분을 전문가의 힘을 빌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런 게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그리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정말 상생을 위한 페어니까요. 네. 네네. 1년에 그 회사가 1년에 몇 번 전시회를 안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네. A홀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요. 네, C홀. 네네. 듣고 계시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네. 아무래도 작가님들 입장에서 우리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시간상 다 못한 이야기들은 녹음을 마치고 나서 따로 정리해서 저희 일사 카페의 방송 게시판에 게시글로 올려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도 아래 더보기 같은 것을 눌러보시면 팟캐스트, 그러니까 아이폰의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표지 이미지를 한번 누르시면 글이 떠서 보일 것 같네요. 네. 거기에 링크가 같이 첨부되어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되고 팟빵 같은 경우는 아래를 더 내려가 보시면 그곳에 이제 메일 그 링크 주소가 달려 있고요. 그곳을 타고 들어가서 매번 방송마다 그 주제에서 더 알고 싶은 이야기, 추가 정보 같은 것이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미지 자료가 필요할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도 올리고 여러분들의 피드백도 받고 그런 게시물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전부 연관 링크를 적어드릴 테니까요. 방송을 듣다가 궁금증이 생기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많이 댓글 이용해 많이 주세요. 부탁드려요. 네. 제가 포스트도 운영을 해봤어요. 네이버 포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네. 이제 네이버 카페 같은 내용으로 올라가는데 포스트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 조금 더 이렇게 최적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홍보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네. 네. 홍보에 대해서는 작가님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그림만 그리던 분들이니까 홍보에 대해서 생소한 건 당연하겠고요. 그림만 좋다면은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될 거다라는 생각과 그림 작가인데 내가 홍보까지 해야 돼? 그런 일까지 해야 되나? 자존심이 있지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림을 열심히 그렸더니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을 좋아해 줬어요. 라는 작가님도 계시고. 네네. 그것도 이제 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네. 그게 드물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좀 되고 싶은데 부러울 따름이죠. 네. 아무튼 누구나 다 열심히는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기에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홍보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자기 홍보가 더욱 중요해졌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해야 될지 좀 힘들어하거나 고민이 좀 많죠.
자기 홍보가 더욱 중요해진 시대 홍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자기 홍보의 시대라고 하죠. 작가나 연예인 등 창작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PR이 중요한 스킬처럼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예전부터 자기 홍보의 시대였는데 본인을 좀 내세우기 그런 걸 좀 꺼려하는 문화권이라서 혹은 겸손의 미덕 이런 것을 좀 네. 강조하는 것도 있고요. 나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런 걸 싫어하고. 자신을 낮춰야 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홍보에 소극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중에게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이 사실 많이 안 알려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희님은 현재 작가 활동하고 계시니까 자기 홍보 네네. 네,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현재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채널들을 이용을 하고요. 뭐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산그림, 그라폴리오 또 최근에는 브런치도 시작하게 네. 되었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뭐 저도 사실은 뭐 소극적이고 내 이야기를 잘 알리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좀 홍보에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주위에도 이제 홍보에 적극적이신 분들도 계시고 작업에만 집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성격에 따라 좀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이야기꾼들이나 자연스럽게 소통과 재미를 네. 만들어가는 분들은 또 쉽게 그런 것들을 하시고 뭐 그런 분들을 보면 좀 부럽고 저도 뭐 아무래도 그림 외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렵죠. 네. 처음에 작가 데뷔 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홍보를 어떻게 하셨죠? 효과적인 방법이 있나요? 그 중에서 몇 가지? 네, 뭐 일단은 제가 한 10년 전 대학교 2, 3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블로그, 산그림 그리고 카페 이제를 제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네. 뭐 그때는 다른 루트가 크게 없고 이 정도가 제일 큰 채널이었던 네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뭐 또 직접 이제 뭐 출판사나 뭐 에이전시나 이런 데를 조사해서 한 300여 군데를 제가 포트폴리오를 막 매일 조사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일하게 된 경우는 뭐 한 2%? 한 1% 정도. 직접 조사해서 300군데의 네네네네. 메일을 알아내신 거예요? 네네. 어. 그 이렇게 리스팅을 쫙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해서 연락을 했을 때는 뭐 이렇게 1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이렇게. 그렇게도 하는 사람이. 네네네네. 그래서 좋아하는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도 계셨고. 네네. 뭐 근데 요즘에는 거의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니까 뭐 더 그런 일들이 드물겠죠. 네. 뭐 효과적인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산그림을 통해서 일을 제일 많이 했고 네, 아무래도 그렇죠. 작가와 클라이언트를 연결해주는 가장 큰 커뮤니티 사이트가 산그림이니까 뭐 당연한 결과겠죠. 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도 좀 했었고 네네. 그리고 뭐 요즘에는 팬덤 문화가 형성되는 시기라 클라이언트가 많이 보는 사이트보다는 팬들, 그냥 일반 유저들이 많은 인스타나 그렇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로 연결되시는 작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탕고양님은 글 작업하실 때 네, 그런 홍보를 어떤 루트로 하고 계세요? 글 작업 자체는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글 쓴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갖고 보통은 그런가요? 예, 말해주기 전까지는 몰라요. 뭐 제 책상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림 그리는 그러네요. 분인 줄 봤네요. 알지. 최근에 봤네요. 그래서 보통은 글은 이제 아는 사람 소개로 의뢰 받는 편이고요. 아니면 이제 담당자에게 기고하고 싶다고 연락하는 정도? 이 정도 선이고 글만 한정해서 보면은 오히려 글은 SNS로 어떻게 홍보해야 되나 제가 오히려 알고 싶어요. 글을 홍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홍보 방법. 프리랜서들은 홍보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것 같네요. 필요하죠. 네. 그렇다면 반대로 사탕고인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꾸준하게 운영하고 계신데 이 네, 블로그를 역으로 홍보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예. 네. 네이버에서 주로 사용하시는데 그냥 작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중에게 더 잘 노출되기 위해서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한 것도 무슨 방법이 있다면서요?
예,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하죠. 그래도 핵심적인 거, 중요한 거 하나만 이야기한다면은 일단은 게시물 개수가 많아야 돼요. 읽을 만한 글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많이 찾아오고 상위로 올라가거든요. 제 블로그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가 이미 글이 한 1000개 정도 있을 때 너무 잡글이 많아서 1000개인데 좀 쓸만한 글을 좀 읽을 만한 글을 많이 올리는 사람은 한 100여 개, 한 2, 300개부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블로그 미술 디자인 카테고리는 활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약간만 글만 잘 써도 이제 카테고리 추천으로 글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이제 홍보가 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같은 SNS 플랫폼은 그 사이트의 내부적인 규칙에 따라서 게시물 노출 빈도수도 조절할 수 있다. 개인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씩 변하긴 하죠. 네. 그리고 쌓아놓은 좋은 자료가 일단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렇다면 주제가 홍보이다 보니까 일단 왜 필요한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게 홍보는 왜 필요할까요? 홍보를 하지 않으면 이제 자신의 그림이 존재한다는 걸 다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알릴 필요가 있죠. 그렇죠. 예, 특히 요즘은 SNS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의뢰가 들어오는 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갖다 주변에 알려놔야지 이제 클라이언트도 그 그림을 보고 의뢰하거나 그렇게 해서 홍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네. 네, 당연히 필요하죠. 네. 홍보를 잘 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내 작업을 알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다방면으로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림을 그렇죠. 그리는 이유가 나 혼자만의 만족이라면 네. 사실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내 그림, 내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유하고 싶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을 봐야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한 거고요.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희님이 말씀하셨는데 작가가 홍보까지 해야 돼라고. 네. 하지만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에게 홍보는 자기 생계와 직결되어 있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파일럿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리랜서 작가는 작업을 하면서 본인이 곧 CEO이자 홍보실장이고 마케터면서 재무회계도 해야 됩니다. 기업은 홍보를 통해서 일감을 받고 그걸로 이익을 창출하는데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가로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에게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가의 셀프 홍보,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온오프라인의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매체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옛날 방식의 홍보는 의미가 있어요. 아까 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일을 직접 돌리는 것도 요즘 시대에는 오프라인 홍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네, 이메일이 옛날에는 신문물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스팸 편지함 같은 것처럼 되어버렸고 대신에 손편지가 애틋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홍보, 그러니까 사람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큰 의미가 되고 있기도 하니까요. 네, 그렇죠. 네, 전통적인 오프라인 홍보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면대면 홍보가 있죠. 네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본인이 가는 곳마다 명함이나 리플렛을 뿌리는 거죠. 제일 기본적으로는. 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냥 평소에 사람을 만나거나 놀 때 들른 카페나 음식점 등의 인테리어나 로고나 명함 미션 찾으면 네네. 이제 주인분한테 접근해서 명함을 주거나 전시나 간판이나 그림 작업을 해주겠다. 네. 제안하는 분도 계시고 네. 대단한 네. 분이시죠. 네. 계시고 상당한 부침성과 영업력이 필요하니까 네. 웬만한 분들은 따라하기 힘들겠지만 클라이언트와 협상력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좀 시도를 해보면 네. 또 좋지 않을까. 네, 그런데요. 네네. 네. 또 지난 방송과 같이 일러스트 페어 등 여러 아트 행사, 프리마켓 등이 있죠. 네. 다른 작가들에게도 자신을 알리고 실제 소비자를 만나기에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오프라인 홍보 방법이 아직도 유효하긴 한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예, 예전에 온라인 홍보 방법으로는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요즘은 플랫폼이 너무 다양해지기도 하고 홈페이지가 너무 비용이 들기도 하니까 요즘은 홈페이지보다는 SNS를 많이 쓰고
일러스트레이션을 모아두는 사이트들을 이용해 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네. 온라인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얕게 전달되는 것 같고 면대면 홍보는 상대적으로 내가 시간이랑 발품이 뺏기긴 하지만 그리고 적은 수의 사람에게 전달되지만 그 정보량은 훨씬 깊고 자세하게 그 만나는 분들에게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분명히 다른 느낌이죠. 네, 기억에서도 네.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일러스트 작가님들 사이에서 홍보라고 하면 요즘은 SNS 계정을 만들거나 뭐 옛날에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자기 그림을 올리고 거기에 연락처를 올려서 연락을 받는 등 그렇게 하고 있었죠. 네, 옛날에 그랬죠. 네, 7, 8년 전이나 한 10년 전엔 그랬는데 요즘엔 플랫폼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SNS 상에서 먼저 유명해지고 나서 그다음에 독립된 자기 브랜드 사이트를 만들거나 하는 등으로 매체를 활용하는 순서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데뷔 순서도 많이 달라진 느낌이에요. 네. 어떤 식으로 데뷔하느냐 방법도 다양해진 만큼 그게 이제 플랫폼 관리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했던 일들이 플랫폼들의 성격에 맞게 여기저기 나뉘어져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사탕고객님 말씀하신 것처럼 SNS 일러스트레이션만 모아둔 SNS 사이트가 따로 생기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루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랜서의 마케팅을 위한 구체적인 홍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훑어만 보면은 모자라거든요. 그냥 리스트만 쭉 해주시면은 네. 아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네,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궁금해지는데요. 각 분야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방법을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먼저 오프라인 네네. 홍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프라인 홍보는 우선 명함, 팜플렛, 포트폴리오 책 등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보여주는 게 기본이겠죠. 네, 그렇죠. 뭐 작은 네. 마켓인 홍대 놀이터에서 하는 마켓도 있고 동네마다 있는 요즘엔 자주 볼 수 있죠. 그런 마켓들이. 네, 골목마다 보이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소규모 팀 단위의 마켓도 있고 그리고 캐릭터 페어, 뭐 언리미티드 에디션, 일러스트 페어, 서울 코믹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시도 중요한 홍보 수단이죠. 네. 뭐 대학생들이 졸업해서 졸업 전시를 좀 더 오픈 형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소규모 카페 전시부터 그룹전 그리고 개인전까지 다양한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저도 뭐 캐릭터 페어, 예술의 전당에서 했었던 아트 페어, 작은 마켓에 종종 나갔었고요. 뭐 카페 전시부터 그룹전까지 해보았죠. 네. 주변 사례를 살펴보면은 이 방법 말고도 뭐 홍대나 가로수길 등의 명함과 전단지를 붙여놓는 작가분들도 계시고요. 네. 네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연결된 클라이언트, 한번 작업했던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포트폴리오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주기적으로 보내기도 하고 뭐 엽서나 달력 등 그 담당자 책상에 실용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네네. 직접 이제 또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 북을 만들어서 출판사마다 또 돌리는 방법도 있고요. 듣기에는 마치 프리마켓 같은 데서 우리가 손님을 만나서 상품을 파는데 그것을 클라이언트용, 업체 사람들용으로 바꿔놓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 느낌이에요. 네네 클라이언트도 한 명의 소비자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사람이 내 그림을 마음에 들어 해야 의뢰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 뭐 적어도 자기들 프로젝트 할 때 어울리는 그림으로 떠올려만 줘도 성공적이죠. 네. 그리고 정리가 잘 되고 또 주기적으로 꾸준히 클라이언트에게 어필을 하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아, 이 사람은 좀 이렇게 꾸준하구나라는 일 마무리에 대한 신뢰도 줄 수 있겠죠. 네, 뭐 효과적인 중요하죠. 홍보를 위해서는 관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타겟층을 설정을 하고 그에 맞는 컨텐츠와 이벤트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 그림이 어떤 사람들이 선호할 건지 좀 이제 보는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렇죠. 보통은 이제 작가분들이 그냥 내 그림, 내 위주의 이야기들을 좀 집중을
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홍보 부분에서는 네, 그렇죠. 네, 타겟 설정을 좀 좁히고 그에 맞는 홍보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하면 좋을 듯합니다. 네. 예, 요즘은 거의 없어졌지만 포트폴리오를 들고 출판사로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은 방법이죠. 그것도 예, 네, 직접적인 방법. 예, 네. 인터넷이나 뭐 메일이나 뭐 우편을 보내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면은 이제 확실하게 자신을 기억하게 할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조언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하는 사람이 없어서 더욱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뭐 프리마켓의 경우에도 이제 프리마켓이 워낙 종류가 많으니 특성들도 다르고 해서 그게 수공예품 위주의 프리마켓인지 그림이 팔릴 만한 분위기의 프리마켓인지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떤 상품을 준비해야 되냐 그런 거에 갖다가 잘 생각해보고 상품을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프라인 홍보 방법은 돈이 많이 드네요. 예, 뭐 네, 예, 전시도 그러네요. 참여를 해야 되고 전시 그렇죠. 참여 이렇게 준비도 있잖아요. 적은 비용도 있고 또 네. 좀 큰 비용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규모를 얼마만큼 크게 하느냐에 따라 네, 이제 내 예산을 좀 생각을 네네. 해봐야 될 근데 것 같은데 확실히 돈을 들이면 효과는 분명하게 그만큼 돌아오니까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전시나 그런 것 준비는 또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선 말씀하신 도록이나 명함, 엽서, 리플렛을 제작해야 되잖아요. 네네. 제작 방법과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뭐 도록이라고 하면은 책자의 형식인데 너무 두꺼울 필요는 없죠. 사실 이거를 보는 입장에서도 너무 또 두꺼우면은 보기 힘들 수도 네, 있고 네. 그리고 다 예를 보지 않을 것 들어서 같으니까. 이제 소량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출판사마다 성격이 다르고 에이전시마다 뭐 일의 내용이 다 다른데 네. 물론 자기도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정말 그림책 작가다. 뭐 이렇게 한 분야에만 집중을 한다면은 그걸 위주로 이렇게 내용을 구성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웹용으로 어떤 에이전시에 보내는 그림이나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 동화 위주의 스타일의 그림 나눠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카테고리를 나눠서 네. 이제 메일을 보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체계적이시다. 책을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구나.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뉘는 게 사실은 좋고 그게 어떻게 보면 타겟 설정 그리고 내가 이 업체에는 이런 그림을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뭐 많지는 않고 뭐 한 20장 정도 이렇게 좀 만들어서 뭐 포토샵 뭐 인디자인이 가능하신 분들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서 편집 만들 수 디자인이 있고요. 가능하신 분들 그렇게 하고 뭐 가격은 사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인쇄소에다가 연락을 하시면 이제 상담을 쉽게 해볼 수 있고요. 업체에 전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그래도 얼마 정도 하나요? 지금 최근 가격을 혹시 아세요? 요새는 소량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프린터에서 중철 제본하면은 얼마 안 나올 네, 거예요. 이게 제본에 따라 좀 많이 다르긴 한데 네. 글쎄요. 저도 이제 그게 예전이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보통 그래도 뭐 한 50만 원 정도에서 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는 예전에 그 하드커버 해서 한 30페이지 정도로 정말 이제 이렇게 전시용으로 네. 만들었었는데 네. 그때 기억으로는 딱 한 권 만들었는데 한 1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네. 이제 하드커버고 페이지도 많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뭐 그냥 중철 제본 정도로 하면은 그렇게 비용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배포용으로 여러 장 하면 네, 한 네. 그 정도. 한 보통 장당 1,000원? 네, 그렇죠. 책자 말고도 뭐 이렇게 접지 형태의 팜플렛이나 네. 그런 것도 뭐 한 1,000부에 한 40-5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이버에 도록 인쇄라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소량 인쇄라고 쓰시면은 많은 업체가 뜨거든요. 그래서 보통 책은 1,000부 이상 찍어야 하지만 이제 디지털 인쇄가 가능해지면서 소량 인쇄 업체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뒤져보시면 이제 업체 그 사이트 말고 블로그나 스토어팜으로도 작게 운영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들에서 자기들
제품 포트폴리오를 올려놨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재본 방법에 따른 가격이나 제품 종류, 인쇄의 질 같은 거를 따져보시고 네, 굳이 책이 아니더라도 네, 요즘에는 네. 접지 형태로 많아서 네. 네. 그런 걸로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서 견적을 들어보시고 내가 생각한 예산보다 초과되면 뭐 다른 더 싼 곳을 또 알아보면 되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에 전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명함이나 엽서 리플렛 제작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보다 쉬운 접근이 될 것 같은데 엽서나 명함으로 돌리면 좀 편하지만요. 저번에 이종 편집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네. 명함은 간단한 자기소개고 도록이 너무 길다면 이제 리플렛은 3분 스피치 정도 될까요? 짤막한 광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 한 500부 정도 인쇄해놓고 마음 놓고 뿌릴 수 있으니까 네. 엽서나 리플렛은 클라이언트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많이 제작한 다음 여기저기 뿌리는 용도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엽서는 이제 양면 인쇄를 하신 후에 크게 인쇄해서 자르면은 좀 싸게 가능하거든요. 네. 예, 뭐 사이즈를 다양하게 해서 앞면엔 그림, 뒷면엔 상세한 정보를 넣어서 이제 네. 엽서를 명함 대신에 쓰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저렴하고도 좀 좋은 홍보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프라인 홍보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 인터넷을 통한 홍보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죠. 네. 예, 중요하죠. 특히 SNS를 통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요. SNS도 너무 많아져서 개인이 그 채널을 혼자서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몇 가지, 한두 개로 갖고 있기 마련인데 계정을 보통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하고 계시죠? 네, 가장 그렇죠.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다들. 이제는 네. 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창구가 되었고요. 예, 그렇죠. 음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SNS로 먼저 이제 자기 이름을 알리고 네. 팬을 모은 다음 이제 오프라인 자리에서는 이제 팬과의 미팅 네. 같은 자리 분위기가 됐거든요. 네. 또 뭐 출판사의 경우도 이미 많은 팔로워를 확보한 사람에게 그림 의뢰가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팬이 많은 만큼 기본 판매량이 나온다 생각하고 네. 의뢰하는 거겠죠. 네, 요즘 트렌드죠. 그렇게 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림을 홍보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인 SNS는 뭘까요? 요즘에 그림을 올린다면은 독보적으로 인스타그램이죠. 네. 예, 사진에 최적화된 곳이다 보니까 그림 올리기도 좋거든요. 네. 그리고 뭐 장점은 태그라고 사람들이 이 태그로 연관해서 굉장히 많이 봐요. 뭐 샵 붙인 그 네. 단어들, 해시태그. 예, 다들 아시는 네. 그 태그, 예, 맞는데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이제 많이 보니까 한글로 이제 샵 그림이라고 적은 그걸 갖다가 그걸로 검색해서 오는 외국인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여러 나라 언어로 이제 태그를 미리 만들어둬서 그걸 갖다 복사해서 붙여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범위만이긴 하지만요. 제가 수채화를 주로 보는데요.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태그를 되게 많이 봐요. 러시아어까지. 예. 저는 일본어까지만 딱 한자만 딱 해놨는데. 영어, 네. 일본어. 네. 예. 네. 러시아어.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폰 메모장에 태그 네네. 이제 세트를 여러 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림 성격에 따라서 바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요. 근데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뭐 저도 그렇게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미 그런 예, 식으로 예, 쓰시는 기본이죠. 거구나. 예, 그 정도는. 네. 인스타그램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죠. 네. 예, 그렇죠. 뭐 여러 장의 그림을 올렸을 때 또 요즘에는 옆으로 넘겨보는 기능도 생겼고 예. 그걸 이용해서 또 뭐 길게 이렇게 이제 그 폼을 이용해서 가로로 긴 그림을 좀 만들거나 뭐 이렇게 컷 만화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쉽게 네. 넘겨보는 만큼 가볍고 또 금방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림이 인기 있는 네, 경우도 그렇죠. 많은 네. 것 같습니다. 아까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개인 계정으로 활용할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붙이지 않았거든요. 태그를 그냥 내가 뭐 밥 먹은 장소, 네. 음식 이 정도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예. 이게 마케팅 툴로 바뀌어지면 굉장히 그렇게 사소한 거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예, 해야 되는군요. 태그 붙이는 거에 따라서 좀 크게 많이 네. 나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빠졌는데
태그 붙일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저도 막 붙이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네. 몇 개 이상 올라가면은 글이 통째로 안 올라가요. 아하. 예, 그래갖고 그게 몇 개인지 세 보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일정 이상 넘어가면은 글이 아예 그러니까 사진만 달랑 올라가니까 다 지워지는구나. 예,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팔로워 수가 많은 작가분들을 보면은 예, 나중에는 태그를 아예 없더라고요. 추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어느 정도의 네. 이제 인기에 오르신 분들이 이게 시스템이 어찌됐든 뭐 팔로워가 5,000명이 넘고 10,000명이 넘어가면 네. 그 사람들이 다 보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또 연관해서 그 좋아요 눌렀던 내용들을 다 볼 수 있는 타고 그런 들어가니까 네. 그런 네.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올라가시면은 태그를 안 다시더라고요. 달 필요도 없죠. 뭐 가만히 있어도 네, 되나. 네. 원래 이제 구독자 수를 확보한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네. 처음이신 분들은 그럼 해시태그를 이제 그림, 수채화 이렇게 간단한 거 외에 주제도 이제 여러 가지 네, 언어로 네. 해가지고 네. 올리고 네, 네.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리고 SNS의 특성에 맞는 컨텐츠를 올린다. 이것도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희님 최근에 만화도 종종 올리시더라고요. 네. 예, 재밌게 보셨군요. 보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아 그래요? 소소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무겁지 이게 않은. 그런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가볍고 아까 요즘에는 말씀하신 금방 공감할 수 있는 네네. 그림. 네.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네. 이제 다시 프리랜서 일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림만 올릴 때보다 이게 만화를 올리고 난 다음에 사실 저도 좀 놀랐는데 노출수가 30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제가 보여드렸죠. 캡처해서 네.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게 비즈니스 계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통계를 볼 수가 있는데 네. 비즈니스 좀 계정 깜짝 좋다.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태그 자체도 이제 만화, 웹툰, 뭐 저는 강아지를 그래서 개툰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툰. 다는데 개툰이라는 해시태그를 스스로 개발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네 그냥 제가 이제 개툰을 달았는데 네. 저 말고 또 다른 분들도 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개툰. 많아서 고양이는 양툰인가? 네 그렇게 해서 달았는데 네. 일단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화나 웹툰을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렇죠. 뭐 모르겠어요. 웹툰을 잘 안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몰랐는데 예전에 그 단행본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서 지금은 물론 생각이 바뀌었죠. 근데 어딜 가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퇴근길 직장인들이나 버스를 탈 때 보면 정말 만화를 안 보는 사람을 못 봤어요. 네, 그걸 보면서 와 정말 만화가 인기가 저렇게 많구나. 네, 그런 요인이 가장 크겠죠. 그냥 한 장 딱 일러스트레이션보다 이제 만화 형식에 가까운 표현 방법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고 요즘에는 네. 그게 아무래도 좀 이야기가 있으니까. 예, 스토리가 중요하더라고요. 네. 재미난 표현의 뭐 스토리 형식의 그림들이 좀 많이 선호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공감도 차이겠죠. 예. 네. 그리고 확실히 인스타에서 인기 있는 이제 그림 주제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좋아요를 많이 받는 그림이랑 의뢰를 많이 받는 그림의 좋아요 수랑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의뢰를 받는다는 거는 아무래도 뭐 어떤 클라이언트나 뭐 어떤 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 건데 네. 사실은 일반 대중들이나 일반 뭐 이렇게 만화를 즐겨보는 사람들이 뭔가를 그림을 내가 돈적으로 뭐 필요를 하거나 네. 그렇지는 네, 않으니까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팬덤이 많아지면 그때는 좀 또 시스템이 달라지면 그게 또 수익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거 네처럼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지점인 것 같네요. 인기를 먼저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일감을 받는 경우를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만화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토리 형식을 많이 올리는 거고 이미 내가 충분히 알려져서 이제 일감을 받고 계시면 그냥 소통을 위해서 SNS 계정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뭐 네, 본인 네. 각자 작가님들의 사정에 따라서 운영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SNS 플랫폼의 프레임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이
다른 그 SNS와 좀 대표적으로 다른 것이 사진 SNS라는 점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이미지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예. 요즘에는 자유로운 사이즈로 업로드하는 게 가능해졌지만 옛날에는 정사각형으로 이제 강제로 자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전히 잘 보이는 형태는 정사각형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장을 올려서 이제 페이징을 넘기는 기능이 가능해지니까 뭐 스토리가 되는 예를 들어서 만화를 그리신다 그러면 단편 만화를 한 게시물에 서너 장 정도 해가지고 올리고 계시죠. 예, 그렇죠. 네, 그게 인스타그램은 정사각형 올리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리니까 그림도 이제 완성된 그림을 하나 달랑 올리기보다는 드로잉 단계에서 이제 약간 연출샷을 올리고 완성 단계 그림을 올릴 때 디테일 샷을 정사각형으로 이제 첨부해서 같이 올리는 것처럼 나름의 연출 능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덤으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제 내가 어떤 게시글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형태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죠. 사진을 한 장 올릴 때랑 3장 이상 올라갈 때 사진이 이렇게 나열되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사진을 올릴 것인지 글을 쓸 것인지 아니면 링크만 첨부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이제 보여지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링크만 해서 내가 블로그에다가 어떤 게시글을 올렸는데 그거를 페이스북에다 공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 블로그 링크만 달랑 올리시면 사람들이 잘 안 누르더라고요. 네. 네. 링크는 네. 그것도 타고 안 가더라고요. 네. 네. 그 링크에 사진이 대한 충분한 떠버리죠. 설명이나 사진이 같이 있으면 그게 클릭도가 좀 올라가요.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성의가 없다고 보여질 네. 수 있죠. 광고처럼 보이고. 네, 그래서 저는 뭐 링크는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링크 잘 안 하시는구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일사가 페이스북에 그룹도 있잖아요. 예. 주 매체는 아무래도 우리가 네이버 카페가 원래 있던 곳이다 보니까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주요 게시물이 올라가면 그곳에 링크를 따서 이제 페이스북 그룹에다 올리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링크에 미리 보기 기능이 있다고 링크만 딱 첨부해서는 사람들의 유입을 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 게시물이 어떤 것이다라는 거 충분한 설명을 해주며 혹은 거기에 뭐 연관된 사진을 같이 올려주면 그제서야 좀 클릭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 정해놓은 규칙에 맞는 게시물을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 좀 잘 수정 편집하는 능력도 작가분들에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페이스북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페이스북은 트위터나 인스타에 비해서 검색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약간 예. 폐쇄적인 느낌이 들어요. 게시물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아, 맞아요. 예. 게시물 찾기 너무 검색 힘들어요. 기능이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아는 사람들끼리만 예. 친구를 맺어야지 이렇게 되는 홍보가 되는 느낌? 예, 딱 그런 느낌. 네. 하지만 그 유저가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죠. 예, 한국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페이스북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예, 저희 아버지도 쓰고 계셔갖고, 네. 와. 예, 혹시나 아는 사람이 항상 떠 있어요, 네. 아버지가. 친구는 안 하고. 예, 친구는 안 하고. 네. 그거 말고도 뭐 거래처 사장님들도 뭐 엄청 많고, 네. 뭐 그래서 남녀노소 다 하는 게 페이스북 딱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사실 저는 페이스북의 취향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저는 페이스북을 잘 아는 편이고 페이지가 있긴 한데 인스타에 그림 올리면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 정도로 쓰는 용도.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그림 그리면 페이스북 꼭 쓰라고는 하는 이유가 네. 여기 페이스북 그룹 중에서 코리안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그룹이 있어요. 네. 네. 여기 한 정말 많은 그림 그리는 사람 웬만한 사람 다 가입돼 있고 네. 엄청 많더라고요. 예, 업계 사람 거기가 아마 제일 크죠. 예, 네. 그죠. 예. 업계 사람도 있고 출판사 사람도 있고 클라이언트들도 다 있어갖고 거기서 주목을 받으면은 이제 금방 알려질 수 있기 그래요? 때문에 예, 친구 수도 추천하고 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저도 다시 거기 올리세요, 열심히 부지런히. 거기에 부지런히 네. 올려야 되겠네요. 저희 이제 네, 카페 작가님들이나 아는 네네. 작가님들 보면 네, 저희 일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룹에도 올리시지만 코리안 일러스트에도 네. 꼭 올리시고 네, 다 올리죠. 몇 네, 개, 몇 그룹에 개 있잖아요. 네, 돌아가면서 이렇게 약간 네. 방문 판매처럼 네. 여기 올리면 쫙 올리고 네네. 네. 아,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참 올릴 때는 이렇게 시간이 사실은 그림 그리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그림을 올리면은 페이스북에 내 계정에 올려야 되고 네. 그리고 한 3-4 군데 올리면은 아는 사람들은 연속해서 3-4개 그림을 동시에 그래서 그죠. 그게 알게 되죠. 네, 우리는. 그게 약간 그렇죠. 너무 뭔가 약간 느낌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네. 시간 차로 이렇게
올리거나. 그러니까 그게 약간 홍보에 갖는 거부감이 네네네. 있으신 것 네네.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 다양한 채널을 한 번에 네네네. 관리를 따박따박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뭐 개인이나 영세업자 그리고 초기 사업자에게는 페이스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적은 비용으로 타겟 마케팅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거 좋죠. 가장 예. 적합한 이제 채널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이. 네. 저도 썸띵을 운영하면서 참 여러 마케팅 수업을 들었는데 페이스북 타겟 마케팅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네. 우리가 페이스북 가입할 때 뭐 나이, 직업, 성별, 뭐 취미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하죠. 예, 그쵸. 이런 데이터들로 이제 불특정 다수가 아닌 그림에 관심이 있고 그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를 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 정보가 사용되는 거구나. 네네네. 네. 그래서 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만 또 다른 정보를 줄 수 있게 되고 네. 이제 이렇게 효율적으로 타겟팅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광고 효과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페이스북은 너무 개인 정보를 많이 입력하게 돼서 그거에 갖다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수루가 되죠. 네네. 근데 이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이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가장 많은 네네. SNS다 보니까 유저가 네. 많은. 그래서 페이스북을 보면 이제 개인 계정이랑 그 페이지라는 계정이 있죠. 네. 이게 페이지는 비즈니스 부분에 해당한 건데 페이지를 만들어야 마케팅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페이지에 게시물을 올리면 그 게시물 밑에 몇 명에게 도달을 했는지 그리고 옆에 이제 게시물 홍보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네. 네, 게시물 홍보하기 버튼을 누르면 네. 디테일한 그 타겟층과 예산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10,000원, 20,000원으로도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개인이나 뭐 이렇게 영세업자나 초기 사업자들한테는 참 좋은 부분이죠. 네, 이렇게 다양하게 타겟층을 설정을 하고 그렇게 타겟층을 좀 좁히고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죠. 네. 뭐 썸띵을 운영하면서도 이제 페이스북 광고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적은 비용으로 또 쉽고 빠르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실용적이었던 것 같고 네. 그 결과도 수치로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수치를 보면서 또 뭐 홍보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작가님들 경우에는 그 개인 계정 하나만 만들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일반 페이스북 유저처럼 내 개인 계정을 하나 갖고 페이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더 유용한 것 같습니다. 희님 말씀처럼 내 글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졌는지도 알 수가 있고 그 결과 분석이 가능하니까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일사도 사실 페이지가 있어요. 아, 있답니다. 네네. 네, 제가 운영을 안 해서 그런데 그래서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어떻게 게시물 홍보하기가 이루어지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좀 두려우실 텐데 무서워하지 마시고 일단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잘못 만들어지면 없애면 되니까 없애고 다시 네네.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게시물 홍보하기를 누르시면은 거기에 목표, 타겟, 기간, 금액 이런 것들이 설정하기가 나와요. 그럼 제일 싼 가격이 8,2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비싼 게 58,000원. 그렇게 해서 내 기간을 설정하고 그게 이제 네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루부터 뭐 한 달 비용까지 다 설정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우리 세미나를 연다고 했을 때 그 일사 페이지에서 계속 홍보하라고 저를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작가님이 내가 개인전을 연다. 근데 개인전에 내 팬 외에 다른 나를 아직 모르는 20대 여성들이 주 타겟인데 그분들에게 어필을 하고 싶다. 그래서 페이스북 유저인 20대 여성들 그림을 좋아하고 내 그림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광고를 하고 싶다 싶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7일 동안 뭐 특정 나이대, 서울에 사는 특정 나이대 혹은 지방에 사시면 오히려 이게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방 어디에 네, 사시는 그렇죠. 예. 어떤 나이대의 그런 고객들에게 내가 어필하고 싶다고 타겟을 한 다음에 광고를 하고 제일 싼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이 23,000원 정도인데 그 광고를 결제하시면 예상되는 노출 수가 11,000명이더라고요. 네네 이게 네. 이제 그렇구나. 타겟층에 따라 조금씩 이제 달라지거든요. 네. 비용과 노출 빈도가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이제 클라이언트 잡보다 대중들을 상대로 뭔가를 이제 네네. 하시는 작가분들이 네. 많아졌어요. 미술 수업, 네, 큰 그쪽에. 미술 수업을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이게 효율적이죠. 네, 정말 페이스북.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나는 페이스북 광고를 싫어하는데 이런 게 얼마나 홍보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효과가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제가 그 인터넷 동호회를 봤는데 원래는 이제 자기들끼리 아름아름 폐쇄적인 모임이었어요. 근데 광고를 한번 하셨는데 서울에 있는 이런 책을 좋아하는 뭐 어떤 모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20대에서 30대까지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런 사람들한테만 딱 광고가 노출이 되는데 그때 그것이 광고가 아니라 자기가 미리 잘 만들어 놓은 알림 페이지가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성 광고보다 훨씬 더 친숙하다는 감정을 느껴서인지 다 눌러보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참가자 수가 확 늘었어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뭐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픽셀 심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뭐 어떤 사람이 어떤 걸로 내 사이트나 페이스북에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어떤 게시물을 제일 많이 봤다. 이런 게 다 리서칭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방문자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확인하시죠. 전문가분들은. 네. 확인하시고 어떤 단어나 어떤 게시글이 인기가 많다. 그러면은 그거를 딱 보는 순간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의 광고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네. 다시 만들어서 또 홍보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죠. 전략을 수정할 수 있게 그렇죠. 도와주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더 이렇게 하시는 물론 광고 쪽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광고를 더 필요하시는 분들, 홍보가 더 필요하시는 네.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제 개인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네. SNS에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참 좋은 기능이죠. 네. 뭐 인스타만 하더라도 정말 광고 같지 않게 그냥 뜬금없이 평범한 게시물인데 스폰서라고 붙어 있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그게 이제 홍보를 한 거죠. 이제 이게 뭐 페이스북이 인스타를 뭐 이렇게 어찌됐든 인수를 했으니까 네. 둘이 같이 연동이 돼서 같이 이렇게 노출이 되죠. 페이스북. 그런 거 설정하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네네. 인스타에도 광고를 할 것인지 네네네. 페이스북에만 할 것인지. 네, 그렇죠. 아까 희님은 그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 갖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작가님들이 일반 계정보다는 비즈니스 계정을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글쎄요. 이게 저도 뭐 제가 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뭐 저도 고민하고 있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볼게 사실은 이게 뭐 저도 뭐 책을 봐야 되겠지만 개인 계정이랑 비즈니스 계정이랑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해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비즈니스 계정으로 뭔가를 해보지만 네. 또 개인 계정으로 전환을 했다가 또 반응을 볼 거고 그렇게 그렇게 좀 두 테스트를 가지로. 해볼 생각인데 뭐 저도 책을 봐야겠죠.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림만 그린다고 저절로 일이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분들이 혼자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저도 사실 비즈니스 계정이긴 한데요. 그냥 어. 저는 페이지 자동 올리려면은 네.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놨어요. 근데 비즈니스 계정을 신청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나요? 따로 아니요, 뭐 그냥 이렇게. 엄청 쉬워요. 그 설정만 설정에 바꾸면 돼요. 들어가면 네. 그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하기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 버튼만 누르면 그냥 그럼 자동으로 자동 전환되는 거예요? 전환이 네. 되는데 그게 이제 통계를 다 볼 수 있어요. 게시물 네. 올리면은 네. 뭐 도달수랑 노출수랑 네. 이런 것들 뭐 시간대별로 뭐 이제 간략하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연락하기 버튼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네네. 뭐 네. 메일 보내기, 연락하기 해서 이제 전화번호나 메일을 바로 입력할 수 나한테 있고, 연락할 수 있게. 네, 뭐 위치도 뭐 찾아가기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사업자라면 그렇게 네네네. 할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편하네요. 네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뭐 한 40%는 비즈니스 계정이 아닐까. 작가님들이. 네네네. 네. 대부분이 개인 계정이긴 하는데 네. 또 이제 비즈니스 계정으로 또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또 종종 요즘에는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어떤 작가님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그림을 꾸준히 올려서 이제 팔로워가 많이 생겼는데 개인사에 대한 소소한
그런 사진이나 자기 활동한 걸 올렸더니 팔로워가 뚝뚝 떨어졌대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림 계정과 개인 계정을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하죠. 네. 네네. 저만 해도 사실 작가님 그림 보려고 했는데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개인 정보가 올라오면 조금 인스타그램이라면 블로그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SNS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뭐. 그러니까 그렇겠죠. 인스타그램은 네, 나눠서 운영을 하시는 편이 홍보에는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도 이제 스타일이 2개 이상 가지고 계신 작가님들은 스타일별로 계정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계정에서 서로 본계를 알려주고 네. 네, 그렇게 운영을 하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블로그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한국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블로그가 상당히 좋은 홍보 수단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블로그가 옛날보다 좀 뭐 가라앉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홍보 수단이죠. 네. 게다가 뭐 개인 홈페이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다 보니까 업체들도 이제 블로그를 홈페이지 대신 쓰는 곳도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라폴리오 같이 네이버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한다면은 꼭 챙겨야 할 서비스라고 봅니다. 예, 블로그를 운영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진을 올린다고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글이에요. 네. 예, 블로그를 운영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을 많이 보는데 블로그에 방문자를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블로그에 오래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블로그 상위에 올라가는 그것 중에서 이제 블로그 얼마나 오래 있느냐 그것도 이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외국 컨설팅 회사에서 블로그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 글 하나 읽는데 한 5분 정도 걸리는 블로그 그런 글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고 팔로워 수도 이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뭐랄까 5분 정도 읽을 글이라면 되게 네. 잘 써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뭐 꼭 이제 그 5분 정도 읽을 만한 글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림이나 사진이나 그런 걸 올려서 이제 다른 걸 갖다 보게 한다든지 해서 블로그에 들어오면은 일단 5분에서 10분 정도 네. 머무르게 만드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특히나 이제 블로그는 정보성 검색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네. 보통 네. 검색에서 블로그가 이제 검색 결과에 뜨면은 그거 타고 들어오는 그런 일이 많은데요. 그래서 미끼 역할을 하는 글들이 좀 필요해요. 아. 네네.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갖다 따로 쓰기가 굉장히 좀 어차피 힘들거든요. 전문 업체가 아닌 이상. 네. 그러니까 뭐 그림 말고 자기 취미 이제 취미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자기 취미를 올리시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게 네. 정보성 글 그런 게 뭐 미끼성 글이 됩니다. 하긴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저도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진 않지만 예. 예전에 그냥 관심이 생겨서 빅뱅 게시글을 올렸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 최고의 게시물 아닌가요?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네. 왜 들어왔을까? 그래서 제가 통계 분석하기 들어가서 네. 봤더니 네. 빅뱅으로 그렇게 찾아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짓거리였구나. 빅뱅 네. 하나에 이렇게 네. 네, 방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블로그 하루 방문자가 5,000명까지 들어온 적이 있는데요. 네. 전부 이제 뭐 태연을 보러 왔죠. 태연 게시글 올리셨어요? 네. 아. 태연이 이제 취미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태연이 쓰는 도구들 되게 관심이 많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태연 쓰는 아. 게시물을 갖다 전부 이름을 적어서 올린 적이 하나 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거 하나 끝나고 나면 네.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태연 옷, 네. 태연 신발 네. 이렇게 뭐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태연이 쓰는 네, 도구 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올리셨구나. 그렇게 다 걸렸어요. 예. 이용을 하죠. 저야 뭐 그냥 따로 미끼성으로 올린 건 아니고 네.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여기서 봐라 하고 올린 건데 그래도 아주 좋은 미끼 게시물이 되었네요. 네, 뭐 보통 뭐 그때 한 몇 배 정도 더 들어왔지? 음. 지금 또 그 수준은 못 올려요. 하루에 3,000에서 5,000명씩 한 달 정도 들어왔으니까. 역시 약간 사람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는 게 뭔지를 알아내서 네. 그거에 대한 글은 조금 있어야겠네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작가분들도 보면은 제일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게 음식, 예. 뭐 네. 내가 갔던 곳, 맛집. 그리고 네. 네네 맛집, 그리고 이제 뭐 여행지, 가볼 만한 곳, 뭐 여행기, 이렇게 해서 네. 그 취미 생활로 이렇게 갔던 데를 찍어서 이제 메뉴를 다르게 해서 올리더라고요. 네네.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블로그는 정보성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보려고 이제 많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컨텐츠를 꾸준히 업데이트 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예, 컨텐츠가 중요하죠. 쌓이고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 뭐 하고 이제 그러면서 뭐 직접적으로 뭐 돈을 들여 마케팅을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블로그 검색 엔진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홍보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게 되는 거고 네. 예. 이제 기본적인 팁들은 있죠.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시즌에 따라 예를 들어 드라마 뭐 유행어 뭐 이런 것들을 제목에 같이 녹여서 이제 쓰는 거죠. 네네 뭐 유행어 드라마 명대사 네. 이런 것들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할 만한 단어나 네. 문장을 네. 이제 넣는 거죠. 사실 이것도 네이버 그 광고 관리 시스템 관리자를 들어가시면 네. 뭐 생소하시겠지만 거기 보면은 이제 키워드별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거를 다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뭐 굳이 이제 그것까지 이렇게 보시진 않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사진은 7장 이상 그리고 동영상까지 있으면 더 좋고 뭐 중간에 글도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또 제목과 똑같은 글이 본문에 3회 이상 쓰기 이런 것들이 기본 팁들이거든요. 네. 너무 많이 쓰면은 광고로 걸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쵸. 뭐 너무 많이 이제 그런 걸 쓰면은 또 네이버 그 기계가 뭐 검색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뭐 잡는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가끔씩 그 뭐 어떤 작가분을 소개한다든가 그런 네네. 책이라든가 이렇게 소개를 할 때 다 본문을 그냥 정상적인 글을 쓴 다음에 흰색으로 글자를 바꿔서 네네. 그 글자를 한 3번 정도 연속해서 쓴 적이 네. 있어요. 네. 네, 뭐 그리고 또 뭐 이게 복사 붙여넣기는 안 된다고 하죠. 네. 직접 네. 타이핑을 해야 된다 그러고 네. 뭐 그리고 또 포스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몇 분 동안 노출이 안 돼요. 한 5분 정도. 근데 이제 그 5분 안에 공감이랑 댓글이 많으면 이게 이제 관심도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상위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확률이 높고 5분 안에 어떻게 공감이랑 댓글을 이제 그게 이웃이만 하면 돼요. 네네 이게 아하. 보통 이제 저희가 스튜디오 썸띵을 운영하면서 이제 블로그 마케팅으로 이제 활용했던 방법이고 네. 실질적으로도 이제 많은 마케팅 업체들이 이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5분 안에 높이냐. 근데 네. 이제 여러 마케팅 그룹에서 공부를 이제 블로그 마케팅 공부를 하면서 오. 그 멤버들끼리 네. 5분 안에 오. 이제 협업을 해서 네. 서로 나 포스팅했어 이러면은 연락을 이제 카톡으로 보내거나 연락을 하면 네. 그 서로 이렇게 IP가 다르기 때문에 네. 서로 댓글을 달아주면서 수개월 동안 작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네. 개인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친한 작가분들이랑 같이 블로그에 좋아요나 댓글을 네네.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내가 포스팅을 올리고 다른 사람이 포스팅을 올렸을 때 얼마나 내가 공감을 해주면 네. 그럼 그쪽에서도 말을 안 해도 기브 앤 테이크가 네, 된다. 자연스럽게. 그죠? 근데 예. 그게 이제 이런 마케팅 그룹을 하시는 분들은 네. 더 빨리 그 블로그 지수를 높여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 아예 작업을 하죠. 더 많아요, 그분들은 그럼? 그룹 수가 많나요?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수업을 듣고 할 때는 네. 한 대여섯 명 정도면 네 그렇게 정도만 지금 당장 해서 작가님들 대여섯 명 모여서 단톡방을 만드세요. 네네 뭐 하면은 될 것 같고 네. 근데 요즘에는 또 이게 시스템이 계속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블로그 마케팅의 단점이 이제 네이버 룰에 맞춰가지고 네. 계속 뭔가 이렇게 방법을 바뀐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방법들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저품질 블로그로 내려가지 않게 또 조심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같은 IP로 이제 2개 이상의 아이디로 접속을 하지 않죠. 그리고 2개 이상의 IP로 접속해서 글은 절대 쓰지도 않고 심지어는 뭐 마케팅 업체들은 로그인도 하지 않는다고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사실 단순히 돈 들여서 이 제품 너무 좋아요 이러면은 요즘엔 관심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소비자들이 너무 요즘에 똑똑해져서 어찌됐든 내가 필요로 하는 컨텐츠나 정보성이 많으면 그거를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역이용해서 이런 마케팅 방법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끼리 이제 전부 이웃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새 글을 올리면은
이웃 새글이라고 다 떠요. 네. 그래서 그걸 타고 들어오시는 분도 많고 이제 댓글을 남기면은 그 댓글을 보고 다시 타고 오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 네, 좀 네. 이제 뭐랄까 자주 보는 사람들은 약간 친근하게 댓글을 달아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이 그렇죠. 사람이 좀 친한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네. 이제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성격이 좀 이렇게 오픈, 이게 활발해야 돼요. 네. 약간 네. 사회성도 중요한 것 같네요. 네, 홍보를 네, 잘하려면. 네, 네. 뭐 사실 여러 블로그를 가서 이렇게 댓글도 달고 네. 뭐 공감도 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뭐 당연히 내가 게시글 올렸을 때 네, 많은 반응을 분들이 해주겠죠. 반응을 해주겠죠. 네. 네. 그리고 그게 좀 그래도 나는 좀 낯가림이 많고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한 분들끼리 그렇게 품앗이를 하세요. 그게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블로그도 마케팅에 이용이 되다 보니까 네이버 내에서도 그 시스템 규칙을 바꾼다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은 내가 그렇게 전문 업체가 아니라서 다 따라간 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홍보,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게시글에 일단 집중을 해서 꾸준히 하는 거, 네네. 거기에 집중을. 네.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 규칙에 사실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네네. 네. 어차피 뭐 얼마나 자주 올리겠어요. 네. 그냥 일주일에 뭐 한두 개 올리는 건데 그런 걸로 이런 기본적인 방법을 했다고 해서 저품질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네. 아니 뭐 딱히 뭐 블로그로 뭐 큰 걸 하겠다 이런 걸 하기보다도요. 네네. 정말 많은 작가분들은 그저 뭐랄까 포트폴리오 페이지로 네, 쓰더라고요. 블로그는 예.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뭐 방문자도 상관없고 자기 포트폴리오가 이거니까 나중에 보여주기도 편하거든요. 네. 네네 네. 맞아요. 이게 뭐 점유율도 엄청나고 블로그는 네이버 네. 블로그는 그리고 이게 홈페이지를 대신할 만한 기능과 커스텀이 가능하죠. 네. 네, 그쵸. 그래서 메뉴를 잘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네. 있죠 블로그는. 네. 블로그 사용의 팁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대용으로 내 그림을 꾸준히 올리신 다음에 이제 미끼성 게시글을 사용하기 위해서 취미 카테고리란을 따로 만들어서 그쵸. 거기에 이제 평소에 내가 먹었던 거나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것들을 몇 개 올려주시면 이제 네네. 지나가다 들르시는 분도 홍보에 사용할 수 있고 네. 꾸준히 팬도 유지할 수 있고 네, 그렇다는 네, 것을 그쵸.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사탕고양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꾸준하게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SNS든 이건 기본이죠. 네, 그러니까 기업의 비즈니스 계정도 마케팅 팀 안에 요새는 SNS 관리자를 따로 두잖아요. 네, 네. 그쵸. 네. 그것처럼 이제 SNS 관리가 아주 중요한 시대인데 꾸준하게 끊김없이 고객과 소통하고 콘텐츠를 연재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개인 작가도 당연히 그 중요성이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일단은 하나라도 혹은 뭐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혹은 블로그나 페이스북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들이라도 일단은 한두 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관리하고 연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의 플랫폼을 운영하시면 동시에 올리는 방법도 좀 있고요. 그런 콘텐츠를 그리고 또 해당 플랫폼의 성격에 맞게 또 내용을 다시 좀 수정하는 정도의 센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람 관리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네. 똑같죠. 네. 홍보가 기본은. 네, 고객을 관리하는 거니까 내가 친구들한테 아주 1년에 한 번씩 연락하면 친구 관계가 끊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것처럼 자주 이제 연락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왠지 뜨끔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팬이죠. 네. 그런 사람은 내가 내용을 안 올려도 가끔 오겠지만 꾸준히 내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봐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홍보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의 기본은 이제 노출도가 인기도에 비례한다. 음. 이게 기본이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성실해야죠. 네, 성실하고 많이 노출되고 그리고 성실함은 우리가 파일럿 때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프리랜서 작가의 기본 소양 중에 하나죠. 예, 성실함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판 쪽에서 많이 활동하신 분들은 자주 아실 것 같은데요. 상크림. 예, 그리고 상그림. 좀 블로그 외에 이제 일러스트 작가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사이트가 있죠. 그라폴리오. 예. 네. 네,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주 주요한 홍보 사이트인 것 같은데요. 상크림.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상그림은 이제 보통 거의 출판
일러스트레이션이 중점이 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되게 오래됐고 제가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게 한 꽤 오래전인데요. 그때도 이미 있었던 사이트였어요. 네, 오래 전부터 있었죠. 네. 예. 지금 뭐 유료 사이트고 이제 등록하려면 포트폴리오가 기본적으로 50개 네. 정도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지만 출판사 쪽에서는 거의 뭐 여기 아니면 그라폴리오 두 개를 보니까 꼭 활동해야 되는 사이트, 뭐 출판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려면은 꼭 활동해야 되는 사이트더라고요. 그림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거기는. 예, 뭐 거의 그렇긴 한데 출판 일러스트레이션 뭐 네. 예, 관련이 뭐 다 이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국내 일러스트레이션 시장에서 출판 쪽이 사실 가장 가장 많은 부분을 네. 차지하기 때문에 네, 그림책이라든가 네네, 동화책, 뭐 교재나 아동 네. 쪽 물 시장이 교과서 그런 네. 것들. 거기서 활동하는 기본은 뭐랄까? 일단은 가입하면은 유료기도 해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네. 이게 새로운 그림이 상위랑 메인에 노출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한 개, 두 개 계속 올려야지 계속 상위에 있고 사실 네. 검색에서 중요한 건데 검색에서 2페이지, 3페이지 이상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첫 페이지에 있기 위해서라도 이제 계속 활동을 해야지 이제 노출이 많이 되고 그만큼 관계자한테 많이 보여주고 그만큼 내가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어서 이제 네. 의뢰가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걸 누려서 똑같은 걸 또 올리시고 하시는 작가분들도 엄청 많죠. 그렇게도 하시나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뭐 말도 많고 이제 그리고 또 그 이미지를 엄청 길게 그게 최신 게시물 위주로 이렇게 노출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예. 네. 세로로 엄청나게 긴 그림을 올려버리면 네. 본인이 거의 뭐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그래서 이제 사이즈도 그게 옛날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림을 약간 썸네일을 크게 네, 보여주나 네, 네, 봐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도 제한을 뒀고 똑같은 그림을 계속 올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뭐 어떤 제재는 없나 봐요? 뭐 딱히 제재는 없는데 그게 그러게요. 근데 자동적으로 상그림 내에서 그림을 돌려서 보여주는 기능이 없다면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크게 그렇죠. 잘못은 아니지 않나요?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예. 상위 노출이 목표라면 예. 이게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그림을 계속 그려서 꾸준하게 네. 올리는 그렇죠. 사람과 네. 비교했을 때는 네네네. 그렇게 비교하면 네네. 그렇죠. 차가 있죠 그럼. 네. 근데 보통은 사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못 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꾸준히 했던 것들을 내버려 두면은 그게 클라이언트가 내 그림을 자기들 성격에 맞는 걸 찾아서 연락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이제 그게 이제 루틴이 맞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일을 해서 이런 그림들이 쫙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쫙 있고 또 내가 개인 작업을 했던 것들이 쫙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올리면서 또 새로운 작업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작업을 하면서도 기존에 했던 작업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또 뭐 이틀에 한 번씩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올릴 수는 있죠. 이것도 세이브 원고가 필요하네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말씀하셨듯이 그라폴리오도 있죠. 네. 네, 이제 여러 인기 작가들이 그라폴리오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또 그라폴리오에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산그림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클라이언트 잡 위주인 포트폴리오를 한 장 올리는 방식이고 네. 그 한 2,600명 정도로 그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1년마다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 포폴 검수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가장 잘 정리되고 네. 오래된 일러스트 포폴 사이트이죠. 가입할 때 유료로 아직까지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죠. 얼마 정도 처음에 되나요? 가입할 땐 10만 원이고 네. 갱신할 때는 5만 원. 1년. 예. 네네. 1년 1년 회원비가 단위로. 10만 원. 근데 그리고 그 금액이 엄청 그 정도는 충분할 수 있죠. 크진 않네요. 네네. 그리고 재가입을 하면 5만 원. 5만 원. 네. 그렇게 운영을 되고 있고 네. 좀 확실히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딱 잘 다듬어져 있는 포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근데 이제 반면 그라폴리오는
뭐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디자인, 음악, 네, 뭐 음악. 모든 크리에이터들의 작업물을 다루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진도 올라오고. 네네네. 예. 또 스토리라는 네이버 웹툰과 같은 연재 방식도 취하는데요. 클라이언트 작업을 위한 포폴이 아닌 개인 작업물에 대한 이야기를 연재로 이어지는 그 방식이고 또 꾸준하고 피드백이 좋은 스토리는 또 정식 연재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뭐 정식 웹툰처럼? 연재, 네네네. 정식 연재는 또 연재비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조회수에 따라 그 연재비가 차등 지급되고 있거든요. 네, 뭐 아직은 유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네. 그 연재비가 웹툰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네, 네네. 그렇게 많지 네네, 않더라고요. 뭐 여러 네. 좋은 기회를 뭐 얻을 수 있죠. 그 네. 외적인 걸로 네.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계시고, 뭐 그라폴리오 스토리 연재는 일러스트레이션 시장에도 이제 팬덤 문화가 형성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고, 일러스트레이터에게도 좋은 기회의 장이고 방식인 것 같아요. 상그림이랑 그라폴리오가 성격이 약간씩 다르다 보니까 뭐랄까 둘 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 분은 상그림에서만 의뢰가 들어오고 어떤 분은 그라폴리오에서만 의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자기 그림에 대한 스타일에 따라서 약간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적으로 잘 다듬어져 있는 포포를 볼 수가 있다라고 예. 하셨잖아요. 예. 이 점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블로그라든가 뭐 다른 SNS 계정에서는 약간 성의 없게 올라오는 그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카페도 그쵸. 그렇고. 예. 근데 이제 상그림 같은 경우는 유료다 보니까 더 신경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또 클라이언트가 본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리고 어디에 올리시든 검수를 하죠. 산그림에서 검수도 처음에 하고, 네. 이제 받을 때 1년에 한 번씩 받을 때 네. 50개 이상, 그리고 자기네들이 네. 이제 보고 네. 보고 올리는 거구나. 네, 정예운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는 거기 네. 때문에 지금 뭐 다른 사이트처럼 뭐 낙서 같은 그림이라든지 네, 그게 네, 많아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화 스타일은 안 받고 있어요, 산그림은. 철저하게 네. 출판용이 적합한 걸로. 네네, 어느 정도 만화는 괜찮은데 그 정말 만화적인 것들은 안 받더라고요. 거기 보면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확실히 뭐랄까 장르를 예. 제한을 두고 있고. 네네. 그 그라폴리오 쪽에 좀 더 만화스러운 네네. 일러스트레이터 그라폴리오가 일러스트는 상대적으로 많죠. 예. 이제 널널하죠 좀. 그라폴리오도 처음에는 이제 크리에이터 추천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무나 이렇게 그림을 못 올리게 했었다가 뭐 지금은 다 오픈이 돼서 모든 네.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다 할 수 있어서 사실은 뭐 작가분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런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그렇더라고요. 네네. 저도 예.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낙서부터 시작해서 질이 좀 네네네. 물론 떨어지는 이제 그게 그림들은 피드 시스템이라 가지고 네. 내가 좋아요하는 작가들만 일단은 접속을 하면 네네. 우선 보여지기는 네. 하는데 네. 뭐 모르겠어요. 그냥 작품을 검색을 하면은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계속 다 올리기 때문에 더 아무래도 보기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예, 제 네. 주변에서도 이제 뭐랄까 너무 다양하게 올리고 뭐 너무 다양한 장르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자기 그림이 노출이 안 되는 뭐 그런 네.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뭐 그것보다 일단은 네. 노출은 말씀하신 것처럼 루틴도 중요하고 약간 그 타이밍이 좀 그렇게 네. 걸리는 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포트폴리오나 혹은 홍보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를 잡기 위해서 그림을 올리신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형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네. 포트폴리오가 다듬어져 있는 정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자기 블로그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카페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 페이스북 그룹에 올라오는 것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핸드폰 카메라를 찍어서 올린다든가 보정이 안 되어 있다든가 예. 그런 식으로 그림이 실제로 그 그림의 완성도와 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에 올리는 건 어쨌든 공중에게 전시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매너를 지키지 않고 올리는 것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전시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것 같고요. 네. 그거를 이제 유료인 사이트에서만 그렇게 잘 정리해서 올리시기보다는 블로그나 SNS에도 연출을 잘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라폴리오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제 그림 SNS라는 게 요새는 새로 생기고 있어요. 이제 예. 생기고 있다기보다는 사실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라폴리오 같은 경우도 이미 옛날에
처음에는 이제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네.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100명 정도 회원제를 받았다가 그거를 초대장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해외의 아트 플랫폼 비엔스 네트워크라든가 혹은 드리블 같은 그런 디자인 일러스트 사이트도 그런 식으로 초대장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모으기에 그게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선된 작가들이 여기에 있고 이것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목이 쏠리거든요. 네, 그렇죠. 처음에 네. 그렇게 운영을 한 다음에 지금은 풀어서 이제 그런 아트 플랫폼들이 이제 대중에게 공개가 된 건데 그라폴리오도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러스트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음악이나 만화 이런 것 쪽으로도 이제 확대가 되는 건데 곁다리로 알려드리자면은 아트 플랫폼이 해외 아트 플랫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엔스가 있고 그리고 드리블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데비앙 아트라는 곳이 있고 핀터레스트라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판 핀터레스트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후아반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트 스테이션이라는 아트 것도 있고 스테이션. 네. 그런 식으로 해외 아트 플랫폼도 많다 보니까 국내 것만 사용하지 마시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외국어가 된다거나 혹은 더 넓은 시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외 시장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는 분은 텀블러에서 그림을 많이 올리는데요. 네. 텀블러에서 올리고 있으니까 이제 의뢰 메일이 영어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우리 일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달의 작가로 이렇게 당첨이 되신 분들은 저 일사 계정에 그 비엔스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작가로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올라갔었나요? 아닐걸요? 그게 아마 올려주세요. 나중에 저희들은 올려주세요. 아니 제가 희님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아주 극초기 때 그때 선정이 돼갖고요. 네, 그 초기 때 네. 비엔스는 나중에 운영을 한 거라서 제가 저도 올라갔죠. 네, 희님은 올라갔어요. 워낙에 예전이라. 네, 되게 예전이라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정이 되는 분들도 보면은 그림을 올릴 때 대충 올리지 않는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해요. 근데 이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는 사람이 그렇죠.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올린 건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렇죠. 미완성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지적을 몇 번 드리면 스캐너가 없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카메라도 요새는 질이 좋으니까 잘 맞추셔서 빛을 이렇게 그림자가 지지 않게 잘 맞춰 찍으신 다음에 다시 포토샵에 열으셔서 레벨 값을 조정해서 다시 올리시는 버릇을 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앱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너무 특정 앱을 말해서 그렇긴 한데 네. 앱스토어에 가면 아이폰에도 있고 구글에도 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렌즈라는 앱이 있어요. 네. 이게 원래는 이제 오피스 렌즈. 문서 스캔용 이제 카메라 앱인데요. 네. 보정이 아주 뽀샤시하게 되고 이게 뭐랄까 사진 찍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카메라의 그림자가 그림에 가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약간 뒤로 당기면 이제 각도가 생기는데 이거는 각도로 해서 바로 잡아주거든요. 네. 자동으로 이제 그림만 딱 따갖고 네. 그래서 되게 편하고 이제 정말 그림이 깔끔하게 올라가서 저도 아주 애용하는 앱입니다. 이게 에버노트에도 보면은 그 영수증 스캔 기능이 있어요. 네네. 그걸로 사진을 찍어도 각도 보정이랑 빛 보정이 되거든요. 네네. 네, 이런 식으로 그런 앱들이 종종 있죠. 네, 그래서 스캐너가 없다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온라인 홍보를 위한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 제가 좀 오래됐는데 일사 카페에서 온라인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해서 소모임을 잠깐 만든 적이 있어요. 그 뒤로 지원자들이 이어지지 않아서 이제 끝나게 됐는데 블로그가 아직 없거나 블로그가 있더라도 SNS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감을 못 잡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만 그냥 계속 올리면 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온라인 홍보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플랫폼에 쓰든지 마찬가지인데 꾸준함이라고 봐요. 네. 최소한 1년?
인터넷 방송도 이제 1년을 잡으라고 얘기하는데 네. 1년 이상 꾸준하게 활동해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팬층이 생기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속 네. 노출이 되고 하거든요. 네. 원래 유명하던 사람이나 아니면 엄청나게 잘 그린 사람은 이제 만들자마자 엄청나게 뭐 사람들이 모여들곤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게다가 한 6개월 정도는 반응이 전혀 없는 걸 예상하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예. 사실 6개월 이상이 뭐야. 뭐 1년, 2년 했는데도 반응이 미미한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럴 때는 방법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 똑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효과가 네네. 없으니까 당연히 방법을 예. 바꿔보셔야죠.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예, 네. 그래도 뭐 뭘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초창기 6개월은 이제 꾸준하게. 반응이 네, 없을 네. 거라 예상하고 네. 꾸준하게 실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네. 해야 된다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네이버 블로그에 마스터 클래스인가 그런 기능이 예. 있죠. 100일 동안 꾸준히 하면 내가 시니어가 되고 예. 그렇게 아, 네 그래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위젯으로 달아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블로거한테 그렇게 해서 100일, 200일, 300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그걸로 그 자체로 콘텐츠가 생기잖아요. 그런 네. 걸로 계약도 따고 일도 받고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적으로 동기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런 위젯을 설치해서 하루하루 꾸준히 올리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홍보에 또 중요한 핵심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관심이겠죠. 네.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고 뭐 몇 가지 채널을 잡아서 컨텐츠도 말씀하신 것처럼 컨텐츠를 쌓고 또 그렇게 한 6개월, 1년을 했는데 뭔가 좀 반응이 별론 것 같고 이러면 정말 돈을 조금 써서 네, 직접적으로 그렇죠. 예. 이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이제 생각을 네. 해야 되는 거고 네. 보통 뭐 수익의 10에서 적으면 10%고 많으면 막 30%까지 쓰는데 홍보 아니, 비용으로. 네 수익의 1, 20%는 홍보에 사용을 해야죠. 네. 네. 그 뭐 현실적으로 작가분들이 뭐 네이버 검색 뭐 키워드 광고를 하기는 비용면으로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적은 비용으로도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타겟 광고, 네. 블로그 광고를 하실 수 있으니까 좀 네. 더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뭐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컨텐츠고 포트폴리오고요. 그렇죠. 예. 네, 사람들이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를 좀 분석하면서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뭐 그러면 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예. 홍보도 조금씩 추가해 나가는 게. 네. 컨텐츠가 네. 좋으면은 입소문 타서 그냥 금방 네, 네. 들어오더라고요. 뭐 일단은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브런치 뭐 등 많은데 몇 가지 골라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사실 제일 까다로운 홍보 채널이 블로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예. 블로그에 해야 될게 많죠. 아까 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블로그를 한 일주일에 2개 정도 포스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뭐 사진 7개 정도 그리고 예. 글 올리고 뭐 요렇게 하면은 사실 인스타나 페이스북에는 1개에서 7개까지 또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블로그를 게시물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산그림 그라폴리오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만약 영 올릴 게 없으면은 이제 꽤 전에 올렸던 그림 그걸 다시 올리는 방법도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자기 블로그에 계속 온다 생각하지만은 맞아요. 최신 글만 보고 옛날 네네. 글은 안 보거든요. 네네네. 예, 저도 이제 옛날 글 새로 발굴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자주 오시는 분인데도 처음 몰라요. 보는 분이 많더라고요. 괜히 내가 또 다시 올리기 좀 예. 혼자 찔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산그림 물론 작가님들이 다 아니까 그렇겠지만 예. 다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관대한 이유가 잘 모르기도 하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예. 본인도 옛날 그림 보시면 아마 찔려서 더 열심히 그려야겠다 생각하시게 될걸요? 옛날 그림은 뭐 사실 말해서 뭐 자기 옛날 그림 보면 이걸 어떻게 다시 보여줘 해서 골라서 보여주게 되니까 네. 뭐 잘 고르면은 사실 뭐 예, 주변 상관없을 거예요. 지인들 말고는 거의 아마 못 봤을 몰라요. 거예요. 네, 몰라요. 네. 그리고 저희 카페 갤러리란이 있잖아요. 예. 갤러리 작가님들한테 그림 좀 제발 꾸준히 올리라고 괜찮으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들이 아예 골라서 보는 장소잖아요. 꾸준히 예, 올리라고 그렇죠. 했더니 아우 옛날 그림 못 올리겠다고 창피해서 아무도 모르세요. 그죠? 그리고 예.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시면서 일단은 자주 아까 말씀하신 꾸준한 거 예. 그게 좀 중요한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해야지 이제 뭐랄까 일주일에 2-3개씩 올리는 네. 그렇게 많이 안 그래도 그게 가능해지기도 네, 하고요. 좋아요. 아니면 뭐 그림 그리는 과정샷을 올려도 네. 꽤 좋더라고요. 과정사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이틀 뒤에 완성샷을 올리고 그런 네.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꾸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전문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정을 이제 블로그 외에 다른 외국 계정을 쓰실 때는 비즈니스 계정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일상용과 전문용을 이제 그림용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거. 예, 중요하죠. 네, 그렇게 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이지 않게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타일마다 또 다르게 운영한다든가. 뭐 블로그 같은 경우는 게시판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옛날에 희님 같은 경우는 스타일별로 게시판을 따로 만드셨잖아요. 네. 그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런 게시판이 없으니까 계정을 여러 개를 운영을 하는 거고, 뭐 블로그는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고. 네, 인스타도 저도 뭐 보니까 계정 여러 개 운영하기 되게 쉽게 돼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터치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터치 두 번만 하면은 계정을 바꿀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알림도 따로따로 오고요. 네. 그래서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드셔서 스타일별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여러 개의 채널을 파는 게 불편하다면 인스타 계정을 여러 개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블로그의 게시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전문적인 거 그리고 꾸준한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뭐 팔로워 늘리는 방법은 무슨 SNS라든지 공통점인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한 작가들, 그런 다른 사람의 계정을 먼저 이제 추가하고 종종 댓글을 올리고 좋아요를 누르고 하면은 이제 그 댓글을 보고 타고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글만 이제 좋아요를 누르기보다도 정말 옛날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좋아요를 쭉 눌러서 올라오면은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가 싶어서 찾아오게 되고 팔로우를 하고 그런 경우가 그렇죠.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알림창에 뜨잖아요, 내 이름이.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군요. 팔로워를 늘리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인터넷에 올리는 그림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가 되고, 심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퍼가서 여기저기 막 떠돌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소개하는 그림 올리고, 정말 이거는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핵심이라 이런 거는 빼는 것도 좋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진행하고 있다면 새로운 진행하는 그림은 좀 빼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림만 따로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림 중간에다가 이제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콱 박아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만 박아둬도 불펌하는 경우가 굉장히 줄어들죠. 적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작가님들의 약간 병적인 그런 게 있으신데, 자기 그림을 가리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해상도도 낮은 것도 왠지 안 올리시고 되게 크게 잘 보이게 올리시고 막 워터마크도 안 박으시는데, 최근에 진짜 어떤 분이 열받으셔서 올렸잖아요. 그냥 워터마크 싹 다 도배해버리라고. 왜냐하면은 그림이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느낌인지 클라이언트가 알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막 고화질로 좋은 걸 깨끗한 걸 올리면 퍼가서 다양하게 사용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고화질로 올렸다가 중국에서 아예 제품으로 나와서 판매가 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음악계랑도 싸워야 돼요. 되게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페이스북에서 한때 좀 논란이 있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두 분. 그림을 그렸는데, 그 요새는 사운드 클라우드라든가 유튜브에서 음악 작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앨범 자켓으로 무단으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거 내려달라고 했다가 일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 사용하신 사람은 나도 어차피 이걸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너도 내 그림의 표지로 사용돼서 알려지니까 좋지 않냐. 약간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고 외국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림 작가는 어쨌든 나는 허락한 적이 없는데 마음대로 쓰는 게 기분 나쁘다. 내려달라. 이렇게 해서 좀 분쟁이 생기고. 잘못했네요. 네, 그러니까 워터마크 쓰는 거에도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 없이 좀 조금 걸린다 싶으시면 뭐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막 박아 놓으세요. 뭐랄까, 워터마크 크게 박을 필요도 없이 정말 잘 보이는 데다가 자기 아이디랑 닉네임을 갖다가 잘 보이게 넣는 것만 하더라도 그게 뭐 불펌이라든지 돌아다니는 거에 아주 크게 줄어드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지우기 쉽게 막 배경에다가 텅 빈 곳에다 쓰지 마세요. 그림이랑 이렇게 겹치게. 지우기 힘들게. 테두리에다가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잘라내면 되잖아요. 그거는 사실 우리만 해도 포토샵 그거 그냥 똑같은 색 픽 해가지고 지우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얼굴 밑에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사실 대놓고 그거를 쓰겠다고 하면은 사실 뭐 정말 워터마크로 도배를 하지 않는 이상 대놓고 쓰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뭐 거기 있다는 거 뭐 네네. 하나만 크게 네. 줄어든다는 거 뭐 그게 이제 하나만으로도 누구의 그쵸? 그림이다라는 거를 네, 알리는 뭐 거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네. 그렇게 되면 네, 사인이나 뭐 이렇게 아이디는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불펌해 갔다 하더라도 그 그림의 출처가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런 걸 타고 오는 경우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카페 자료를 올릴 때 당연히 이것도 불법의 연장선이겠지만 외국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자기 사인이랑 블로그 주소를 다 넣으세요. 그래서 네. 그림을 저장해서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해놓으면 거기를 보고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이 찾아갈 수가 있죠. 예, 꾸준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죠. 네. 뭐 최소 1년은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같은 주제나 같은 스타일로 뭐 일주일에 한두 장 정도씩 계속 올리면 팬이 조금씩 붙기 시작을 할 거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포트폴리오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 사람의 이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이제 히스토리를 계속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팬들은 네. 예. 네네. 그리고 이제 꾸준함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이제 성실한 사람이구나를 이제 반증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고 이렇게 개괄적인 몇 가지를 짚어봤어요. 청취자분들 중에 몇 가지는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 홍보의 마스터인 분들도 이미 있겠죠.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홍보를 안 하고 있거나 방법을 몰랐던 분들에게는 저희 오늘 방송이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예, 네, 홍보법이 사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규칙이 없으니까요. 예, 사람마다 네. 다 다르죠. 1차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목적이 있으니까 내 클라이언트 그리고 내 그림을 좋아해 줄 소비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거에 대해 분석을 해서 알아내고 거기에 맞게 접근하는 방법을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을 해서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자 이미 마음속에 계획 하나씩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점이나 더 알고 싶으신 점은 댓글이나 우리 카페에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역시 홍보는 인내심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렇죠. 하루 매일매일 그림 그리듯 네. 매일매일 SNS 관리도 하도록 하면 됩니다. 네. 뭐 오늘은 홍보에 대해 개괄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상세하게 파다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뭐 홍보나 마케팅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더 상세한 얘기로 찾아뵐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1팟은 격주로 금요일에 방송이 됩니다. 저희에게 피드백을 주셔서 더 좋은 방송으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음 방송으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